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영식입니다. 마스크는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에, 차 문화가 참 폭넓게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견대화되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국가 문화의 큰 장르 중에 하나가 차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 각도에서 보고 굉장히 넓은 지평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 갈수록 학문적인 실적들이 엄청 누적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옆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PPT를 제가 앞으로 잠깐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됩니까? 밑으로. 예.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에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가지고, 어떻게 차가 생산되었는지, 왜 생산되었는지, 국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이런 부분은 연구들이 안 되어 왔습니다. 먼저, 그걸 위해 가지고 조세 제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관찬 기록들에 보면은 조금 전에 박동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초이선사, 추사, 다산 선생님들, 지금 개인적인 기록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찬 기록으로, 그 관찬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납차는 조선시대에 관비 생산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생산도 있었겠지만, 초이선사님의 초이차 생산도 있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소비되는 많은 양들이 제도적으로 관비 생산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생산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조세 요역제도에 채공다라는 요역의 명칭까지도 조선시대 법령 집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나 하면은,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면은요, 고려시대부터 이어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차들이 사용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원 일기가 한 300년 채 안 되는 기록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렉하는 의뢰를 가지고 검색해 보면 5,000회 이상 나옵니다. 5,000회 이상. 엄청난 양이죠. 특히 조선시대는 뭡니까? 예학이 발달된 시대, 성리학은 예학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예학이 발달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예학의 의뢰 속에 차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참 기가 잘 노릇이죠, 그죠? 병자호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청나라에 차를 갖다가 세상에 말이죠, 1000포씩 바치도록 이렇게 세패로 정해집니다. 이게 만기요람에도 나오고 실록에도 무수하게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차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 이 차들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차들이 조달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어린 애들이 생각해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 논문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관찬 유서를 통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관찬 유서에 기록된 내용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조용제 3세죠, 그죠? 논밭에서 나는 살, 콩, 보리 이 세금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 그 지역 특산품을 세금으로 바치는 건데, 논밭에서 나는 살, 보리로 국가 재정이 40%를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가지고 국가 운영 재정의 60%를 차지했다. 뭐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죠? 모든 백성은 부역의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의 큰 일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손을 모아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조용조 3세대. 이건 중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뭐 당나라부터 시작했다는데, 유교적인 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조세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개국하면서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문란입니다.
왕실에 돈이 없었어요. 국가가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는 망하게 되죠. 그거를 안 조선 개국 공신들, 개국한 사람들은 개국하는 그날 다음날 7월 17일 날 다음날 뭘 만들었나 하면은 공부상정도감을 조직을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문제 있었던 조세제도를 빨리 복구시킵니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공안이라는 국가수치 장구입니다. 일종의 공안을 완성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냐?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조선의 조세제도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조선조의 조세제도 기반이면서 전문적으로 공납제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조의 공납제도는 공안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자, 공안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공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요, 조선이라는 나라 안의 군현 지역까지 어떠한 물건이 생산되고 어떠한 물건을 언제 얼마만큼 생산해가지고 언제 어디로 세금으로 바치느냐, 공납입니다. 공납해야 되느냐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원칙은 임토 작공입니다. 그 지역에 나는 물산을 가지고 세금을 바치라는 그 원칙 하에서 이런 공안이 작성이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무슨 물건이 날 것이냐 하는 건 여러분 지금 공안이 아직 현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대요. 부분적인 거는 저도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게 없어요. 거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산에 한해 가지고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게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시리즈를 만들 때 도복상공, 의례, 복종, 공부 이렇게가 다 올리라. 그래서 그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들 세종실록 지리지 물산조를 찾아보시면 그 당시 공안에서 각 지역마다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져 올라갔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공납제도가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봉건제도 하에서 세금제도가 뭐가 제일 유리한 면이면서도 가장 불리한 면이 뭐였냐면 현물공납입니다. 옛날에 현금 안 썼어요. 현물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서울까지 운반하다 보니까 인간 세상 아닙니까? 무수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국고마저도 고갈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임진왜란 끝나고 난데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동법으로 바꿉니다. 거의 한 1700여 정도 되는 온갖 공납품을 현물로 갖다 바치는 그 제도가 사실은 옛날 국가 재정 운영사는 굉장히 유리했답니다. 유교적인 이념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맡은 담당자가 약간 문란해지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대동법이 실시됐습니다만 대동법 역시도 뭡니까? 살로 갖다 바치는. 그죠? 화폐가 아닙니다. 그 역시도 물질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참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조선시대 공납제도가 굴러가다가 결국은 갑오개혁이 끝나면서 현물로 바치던 모든 물건을 중지시키고 현금으로 그때부터 이제 근대화 제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공납제도 마련했는데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보리는 땅 가진 양에서 비교해가 10% 정도 내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공납물 그대로 하니까요. 개인한테 분장이 안 되죠. 그래서 군현 지방 수령에게 책임이 돌아가도록 분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현 단위로 분정을 돼요. 그래서 공납물은 군현 수령에게 분정이 되고 왕에게 바치는 진상물 가는 거 이야기 들어봤죠. 진상물은 도 단위, 병령 단위로 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진상물은 감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세금으로 내는 공물은 군수나 현령이 책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는 내가 내어야 될 진상물의 수치가 정해지든가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고 내든가 간에 자기가 못 만들죠. 그죠? 감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죠. 그죠? 도 단위. 그러면 전라감사나 경상대구에 있는 경상감령에서 차를 진상물로 얼마나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차 산지 군현 수령한테다가 분정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거는 감령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군현 수령은 모든 공납물을 직접 떠안게 돼, 다 만들어요. 이게 군현 수령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인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요역이 있어야 됩니다.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사람을 차를 만드는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대전 송록하는 조선시대 법령 지배에 보면 채공닭 하는 요역이 정해집니다. 뭐 채검닭 만드는 사람 성을 수리한 요역 엄청 많잖아, 그죠? 그래서 채공닭 하는 요역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어가 바치게 돼. 이게 차만 이야기할게요. 많은 물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바치게 되는 건데, 자, 이러한 바쳤던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말만 해가 안 되죠, 그죠? 어디에 그런 뭔가 기록이 있을 거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록과 기록들이 상당히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요. 지방의 기록과 중앙 관하의 기록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동에 보민고 절목책하는 보민고 지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월달에 돈 3전을 썼는데 어디 썼느냐? 통영에 납공하는 작설이 세대인데 이 작설 세대를 갖다가 바친 데 들어는 정정하는 건 비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용에 돈 3전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막 많은 문자들이 나옵니다. 김도 있고 막 그래요. 4월달을 또 보니까 돈 40냥을 썼는데 작설 4건 값으로 썼다. 작설 4건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으로. 그 다음에 4월달에 또 전사량이 있죠. 전사량이 있는데 보니까 호조에서 별복종으로 작설 4발을 올리라는 통지가 와가지고 그 4말을 사기는 샀는데 이 돈으로는 안 사고 다른 돈으로 샀는데 상납하는 들어간 정전 비용으로 할 수 없이 돈이 모자라고 보민고 절목 비용에서 뺐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통영에 보면 9월 달에 가가지고 전 오전을 썼는데 통영에 나빠. 요때 하동이 경상도니까 경상도 통영은 뭡니까? 이순신 장군 만나 통영이죠. 지금의 통영 그 자리입니다. 통영에 작설 5대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여기에도 정전으로 비상용으로 써야 될 보민고 돈을 뺐었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그러면 작설 3대, 작설 4말, 작설 5대는 하동부의 어떤 다른 예산에서 샀을 것이다. 아마 대동미로서 살을 주고 샀을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요역을 돈에 따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급하니까 내 건을 직접 사기도 했어요. 원래 사면 안 되는 항목 돈입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요 별복용은 뭐냐 하면 미리 초기에 이야기했던 공안에 있죠, 그죠? 얼마 언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안 정해져 있는 갑자기 호주에서 필요해가지고 별도로 좀 올려라. 얘가 별도 만드는 걸 올렸다. 뭐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차가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요 나머지 요 무슨 돈으로 샀을까 이거 다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차 문화, 차학 쪽에서 연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개인 분야는 이제 연구에 손을 떼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연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에 신정성평지라는 또 옛날 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1600년대 이수광 잘 아시죠, 그죠? 이수광 선생님이 만든 순천 부사로 있을 때 만들었던 지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에 보면은 또 간단하게 씁니다. 어떻게 됐나 하면은 이율령의 작설자 1건 오전하고 천지차 2건을 올렸다. 어디 올렸는지 안 적혀 있어요. 만들어가 올렸다. 신정성평지 상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설차는 뭐냐, 천지차는 뭐냐, 요 문제는 나중에 또 미루기로 합시다. 다음에 또 보면은 해남현이 현재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서 최남단 차 산지일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는 보면은 많은 차들을 바친 기록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호남업지에 보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례책은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살림 살았던 걸 기록하고요. 어떤 기준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5개면이 있는데 이 5개면에서 작설가를 나누어가 내기도 하고 또 순영에 줄 작설 6대도 내기로 하고 정전도 내고 또 경중각사에서 별도로 그죠 공안에 없었던 그런 내용 별도의 청구가 나오면 또 결수에 따라 하는데 대체로 민호수 정결수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내었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 기록된 날짜가 1618년도 그 이후에서, 그죠? 언제입니까? 1729년도 기록입니다. 초이선사가 다신전을 쓴 건 1830년도죠.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한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이런 차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방 말고 우리가 중앙에서 한 기록이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좀 핵심적인 기록 한 개를 보면
호조에서 만든 호조 의연고에서 탁지 별무 곡물 작당 어린 책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은 의연고는 궁중이나 국가기관의 식재료를 취급하는 데입니다. 왕이나 왕실 가족이나 이런 데 식재료를 취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에 말이죠. 유언곡물은 공안에 기록된 그런 곡물입니다. 이 곡물에 보면은 연간 의연고에 원공이죠, 그죠? 원공에 작설 3권을 상납받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쓰다 보니까 5권을 써야 돼요. 5권 나오면. 그럼 뭡니까? 2권 분량이 부족하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책을 세워놓은 장부가 작등어린입니다. 여기 어떻게 했나 하면은 별도 구입가는 돈 2량 5전이다. 그런데 부족한 그 전에 금액을 썼습니다만 그 전에 부족한 이건 구량은 응판세에 가서 지급을 받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국가 부서 간에 상당히 협조가 잘 됐던 겁니다. 응판세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왕이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여러 가지 선물을 주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실로 이번 사신들에게 준 선물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엄청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응판세계에 가면은 선물 주고 나면 차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은 호조끼리니까 호조 내니까 의용과에 좀 땡기 쓰든가. 만약에 재고가 없으면은 2량 5전 꼬박이 뭡니까? 이건 구량 꼬박이 돈을 줄 테니까 사가 서라. 이런 식의 그겁니다. 요건 정확한 연도는 없습니다. 한 18세기경 1700년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상당히 조선 중기, 후기, 초기 때부터 차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죠. 이 차가 국가 살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원본들은 제가 제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쓴 것 중에 또 하나는 종묘 재래시에 보는 여러 가지 천신 재래가 매년 2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뭘 하냐면 그 나라의 조선에서 생산된 제일 좋은 음식물, 먹거리를 종묘 조상들 재래상에 바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2월달에 보면은 어떤 문자가 나오냐면 2월달에 작설 8량 8전을 종묘 재래 천신용으로 바치고 있다라는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말고도 천신 진상등록, 진상등록에 보면은요, 이게 기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17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9세기까지 경상도 감사, 전라도 감사가 1월 말 내지 2월 1일 넘기지도 않습니다. 1월 20일에서 2월 1일 요 사이에 천신용 작설차를 꼬박꼬박 교대로 갖다 바쳤다고 수십 년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참 정말 충직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자, 이런 차들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채공다 요역을 동원해가지고 관비로 생산되었다. 그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곡물 물자 중에서 95% 이상 이 관비로 생산될 수 없는 물건도 가끔 있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생산되는데 이 관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왕이 직접 합니다. 뭐냐 하면은 뽕나무 키워가지고 군수나 수령이 뽕나무 키워가지고 그걸로 비단 짜가지고 바치는 거지 그걸 민간인한테 주지 마라 이거예요. 민간인한테 의뢰하지 마라. 그러고 군수나 그 군령에서 너가 노루 잡고 사슴 잡아 그걸 가죽으로 상납하면 되는 거지. 왜 그 너가 잡은 거는 상납해가 싹 닦아 써버리고 민간인들 보고 잡아 내놔라 하느냐.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한 기록들이 참 유교적 정치 이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민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왕의 땅이고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백성에게 가능하면 폐를 안 끼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종은 어느 날, 그죠? 굉장히 가뭄이 들은 날 밥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이러니까 이 반찬들을 백성들이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먹겠냐니까 신하가 어떻게 설득을 하나 하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관에서 관비로 만드는 거지 어느 백성의 피땀으로 만드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틀을 할 정도로 정착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지어는 경국대전의 최고의 법전 아닙니까? 보면은 칠목, 상목, 과목 이거 아시겠죠? 뽕나무, 과일나무, 저전 돗자리 만드는 거, 왕골 만드는 거, 종이 만드는 바, 전죽, 화살 만드는 대나무. 우리나라 곳곳에 오면 가는 신일이 때 있죠, 화살. 이거 국가 차원에서 키우던 개인이 키운 거 아닙니다. 그 지역 건수들이 키우다가 이때 흘러온 거예요. 야산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관련되는 관하에
비치하여라. 특히 7.3 과목 3년마다 새로 조사가 만들어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도 차나무가 차도 들어가 있었다는 전반적인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공납차를 생산한 기록에서 우리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고려 말 이규보의 시 중에 손한장에게 차에 기증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규보가 고려 말에 차 따는 걸 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하는데 야당에서 엄청난 비판적인 소리를 내는 거죠. 그죠? 차를 따고 있는데 보니까 하동에 갔을 때입니다. 차를 따고 있는데 뭐 관에서 감독하는데 차 따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돼요. 옛날에 요역 동원하면 15세에서 60세까지죠. 그죠? 15세도 어려 보이고 60세도 굉장히 늙어 보입니다. 노약자들이 가는데 험준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겨우 따가지고 또 등짐 져가지고 서울까지 나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면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차를 마신 유불 지식인들은 이렇게 백성의 고열을 뽑아가지고 차를 마셨습니까? 아니죠.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그죠? 차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거, 국가는 국가대로 그 많은 차들을 활용해가지고 외교라든가 제의례라든가 썼죠. 그런데 선차를 갖다가 이규보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완전히 국가에서 백성들의 고의를 받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규보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규보는 굉장히 야당 성격이 강합니다. 요 시를 썼을 때는 맨날 다니면서 그 무인 정권을 욕하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눈에 보일 때보다 심지어 나중에 차 싹 피워버리고 불태워버리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다음날 차 먹는 친구들 앉아가지고 하동 작설차를 유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차. 어린이 전냄새가 나도록 좋은 차다. 이분은 그런 사람 아니죠. 그죠? 백성들이 피땀머리 가지고 차딸을 마시면서 유차라고 얼굴 만한 인격은 아닙니다. 이건 정부를 비난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게 된다. 고려시대 때 관비 생산한 장면을 이렇게 비하시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조선시대의 관비 생산 체제로 보면은 요역을 법에 따라 동원해가지고, 그죠? 군수나 혈령이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따가지고 제다까지 합니다. 이 제다 방문 아직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하는데 이거를 서울까지 고려엔 등짐져도 나가는데 조선시대 오면 역마로 말을 다 태워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납공을 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차시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게 보면 김종직 이야기입니다. 김종직이가 엄청난 대단한 유학자죠. 우리가 모두에게 존경하는 유학자입니다. 이분이 함안 군수로 갔을 때 자기 관에 있는 돈을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차밭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니까요, 차나무가 안 나는데 세금 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관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세금 거두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 책임이야. 군수로서 그 세금을 자기가 관비로 만들어 자기가 납공해야 되는데 왜 백성한테 부담을 가냐. 그런 면에서 김정일이 굉장히 양심적이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양심이면서도 유교 시대의 충신입니다. 내 같으면 그러겠어요. 왕에게 상신하겠습니다. 이미 함양에서는 날씨도 바뀌면 해가 차가 안 난다. 불산지물이 되어버렸으니까 감면해달라 해야 되는데 유교 관리든 잘 안 그럽니다. 그러다가 왕에게 잘못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 임무를 다 해보겠다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차밭을 만들었습니다. 관의 비용으로. 그런 거지 김종기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백성들이 불쌍해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차밭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관비 생산을 하였다라고 기록된 책이 뭐냐 하면 부역실초입니다. 이 부역실초는 1794년도 거의 18세기 말에 정조가 이렇게 해보니까 전국 말단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물건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어떻게 올라가고 말이죠. 중간에서 어떻게 거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지사들, 감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 산하 각 군현에서 만들어지고 공납되는 모든 물자를 수합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전국적인 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1794년에 만들어진 부역실총인데요. 여기 보면 각 도, 각 지역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다 적혀 있는데 각 도, 각 지역에 흩어져 만들다 보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다른데 마침 경상도 기록에 보면은 작설 한 말 6대를 만들었는데 각 춘추로 복령한다. 춘추로 나누어 가지고 갖다 바친다. 또 하동 지역에 보면은요. 작설 5건 11장을 갖다가 감령에 갖다가 바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봄, 가을로 관비로 전래하고 있어요. 관비 예낙하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고
하동군에서 관비로 만들어가 봐죠. 좀 다 똑같습니다. 관비로 전례와 같이 작설, 그 하동업 자체 쓰는 거는 그 밑에 악양이나 뭐 화계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면 소재, 소산 면리에서 전에처럼 바쳐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 연구재단 그걸로 연구하고 있는 중에 많은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비 생산을 위해서 동원된 요역에는 채공다라는 요역명이 있는데, 대전 송록에 보면은요, 복코인들 때문에 상당히 조선 후기 되면 골치 아프죠. 복코인은 뭡니까? 국가의 공이 큰 사람들한테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면제해 주는 사람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또 하나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암만 복코인들을 면제해 준 사람들이라도 시켜라. 면제 안 된다 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채공닭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채자, 공자, 타자 이거 누가 보는지 알겠죠. 그죠? 차 따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 벌써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차 따는 건데 차를 따기만 한 게 아니고 차를 따고 만들고 운반까지 하는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본들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호조 요역 부분에 보면은. 자, 이런 채공다 요역은 어떤 요역이든 간에 무사 공평해야 되죠. 불공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어떻게 요역을 몇 명을 동원해야 될지를 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우리 통상 역민식이라고 합니다. 역을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항상 아까 결수에 따라 정한다 했죠. 그죠? 결부터 파악됩니다. 몇 결인지를 파악하고 그다음 그 결수가 누구 것인지를 파악하고 총 마을별로 장부가 만들어지고 이 장부가 만들어진 거를 나누기 8 하면은 몇 명이 산출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보면 해버리니까 땅이 너무 작아가지고 인원이 몇 명 안 되거든. 그럴 때 왕에게 재가를 받습니다. 우리 마을은 4개월당 1명씩 해야 되겠다. 이거 재가 안 받고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수령 모가지 날라갑니다. 그만큼 백성들에 대한 예민사성이 투출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민목하는 장부가 만들어지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채공다 요역에 동원이 됩니다. 이때 동원돼 가지고 올라가서 작업한 사람이 이규보의 시에 놓는 노역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채공다 요역 같으면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보내야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군수 같으면은 성을 사는다다가 물건을 옮긴다 이러면 힘센 장정들이 가고 그죠.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런 데는 약한 사람 보내도 되죠. 그죠. 뭐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공납차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공납물은 공물이 있고 진상물이 있고요. 공물은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진상물도 결국은 감사가 책임은 지지만 만드는 건 군수까지 내려왔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공물들은 먼저 공물을 보면은 공리라는 운반 책임자를 뽑아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내는데 서울에는 각 지역마다 조선시대 경절이 영절이 가면서 출장 인원이 있죠. 그죠? 그 출장 인원하고 같이, 각 부서 관아에 가가지고 체중을 납품을 하고 검수적 해남책을 받고 각 그 수치 관아에서는 그걸 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데 쓰고 뭐 이런 절차로 해가지고 공물은 되었는데 자, 근데 진상물은 감사한테 분담이 되나 감사는 또 뭡니까? 다시 자기 산하의 군수에 또 분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를 갖다 분정한 걸 바로 공물처럼 갖다 왕에게 줘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 감사가 분정했지만 다시 모읍니다. 그걸 모으는 자리를 도회소라 그래요. 도회소. 경상도 네 군데, 전라도 네 군데. 전라도 나무는 차산지하고 차 모으는 도회소였습니다. 그래서 양호가 나무차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해가 이거는 왕이 가는 진상물이기 때문에 감사가 직접 감봉합니다. 조사해가지고. 그걸 포장해가지고 바로 차 사온. 그죠? 해가지고 또 서울에 있는 경절이 통해가지고 수치 관아에다가 갖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차들이 진상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반을 할 때는 역마가 사용되었다. 전국적으로 535개 역차하면 5,380km의 최고 많을 때 여기 최고 많을 때는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만 있었는데 역참 하나당 평균 10마리의 말이 있었고 또 좀 인적이 드문 곳에 30리당 여권이 있었습니다. 숙식이 가능한 여권. 이런 이제 그 유통 뭐 이동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이용해가면서 서울까지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져갈 때는 반드시 출장비가 나가죠, 그죠? 말 먹이값, 그 비용 이런 게 다 나갑니다. 그리고 말은 어떻게 쓰냐? 아무나 쓴 게 아니고 말은 그
감사나, 그죠? 통령이나 병령의 그 절제사가 발마해라 하는 공문을 주문해가지고 말을 한 마리 쓰고 두 마리 쓸 수 있는데 그 공문을 줄 수 있는 정표가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던 마패입니다. 그 마패를 받아가지고 그 마패 해가지고 말을 얼마를 몇 마리를 사용하여라 하고 허락받아 쓰게 되고 이때도 그러죠. 말 가지고 마음대로 싣고 타면 안 돼. 50km, 60km 이상 쓰시면 안 돼 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납물들을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갖다 주고 미룬다든가 6회 이상 미루면 그 군용 수령은 해고입니다. 그죠? 요새 말로 하면은 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령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고 하면 세금 정확하게 거다 제때 갖다 바치는 거. 그러면 그 수령은 틀림없이 출시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기한들도 뭐 물론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언제까지 바치라는 기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 가지고 국가 운영에 많은 차들이 소요되는데 제도적으로 만들었대요. 국가 조세 제도에 편성해 가지고 차를 수취하였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괜히 만든 차들이 없었다면은 천만에 말해서 유불지식인들에 쓴 시문집이라든가 특히 초이 다산 추사 이 일대 대흥사 일대의 그 남긴 개인들의 시문집을 보면은 많은 차들이 제다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공다 요역을 동원한 감비 생산으로서 조선시대에 수많은 차들이 생산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 문화는 어떤 개인 손에서 그냥 하다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